봤을 때 어디에서 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도시공학과에서는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응용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행태 분석, 행동 분석이죠. 행동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도시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활동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간의 활동, 인터랙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람의 활동이라는 부분은 출근, 통근, 통학, 그 다음에 쇼핑, 여가, 이런 움직임이죠. 움직임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움직임에 필요한 시설들, 포실티들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뭐예요?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속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파이닝, 정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개개인의 행태 분석도 가능하고 집합적인 어떤 집단의 분석도 가능하고요. 특정 시점의 분석도 가능하고 특정 공간, 도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통계는 실질적으로 보면 알고리즘은 어떤 하나의 테크닉이고요. 그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을 때 이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정제된 데이터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분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응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게 되면 GPS라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MPD 모바일 폰 데이터, 여러분들 모바일 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들이 다 보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것들 분석할 수 있고요. 스마트 카드 데이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마트 카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찍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나타나는 이력입니다. 그래서 어디 지점에서 승차를 했고 얼마만큼 갔고 돈을 얼마만큼 지불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죠. 시간적, 공간적 데이터를 스마트 카드 데이터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GPS 택시 데이터가 움직이는 그 궤적을 통해서 실제로 그 택시에 달려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도로 구간에 얼마만큼 속도가 이루어졌는가, 속도가 났는가라는 속도를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POI 부분의 관심 영역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시공간적인 인터랙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고요. 개인적 속성 데이터를 리파이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도시계획의 분야는 공간 분석이죠. 공간 분석에 대한 것들입니다. 도시의 형태라든지 구조 또는 성과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관점에서 형태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도시의 스케일에서 또한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이버후드, 근린 생활권이라고 하죠. 그 스케일에서도 마찬가지 공간 분석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계획 이반가 관리, 운영에서의 응용 분야에서도 데이터 마이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타당성 분석이나 요약, 그리고 혁신적인 기법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을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나 계획 입안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서도 이것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부분이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에서 보면 공간 시뮬레이션이나 공공 참여 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전통적인 분석 기법인 통계학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독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표출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그 플래닝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참여, 시민 참여의 계획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은 좀 다르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정보과학으로서 어떤 데이터 마이닝을 얘기하면 교통 쪽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죠. 어디로 이동했는지,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루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공간 분석하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GIS 작업 등등을 통해서 공간 분석을 해서 뭐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농업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분석도 해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학 분야에서 여러분들 가장 얘기하는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도 대기오염의 그런 예측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통계 물리학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동성,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이라든지 이동 궤적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면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설문조사하면 되죠.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체크인에 대한 부분도 되겠죠. 뭐 체크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뭐가 될까요? 체크인은 뭐 공항 입국, 출국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부 이제 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는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디로 이동했는지 부분을 가지고 물건을 샀다는 것은 카드로 물건을 샀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뭐가 있죠? 시간하고 어떤 얼마만큼 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게 각각 시간적으로 배열이 되면 어디로 이동했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그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 구매 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CDR 부분에 대한 CDR은 뭐냐면은 콜 디테일 리코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GPS 이런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떤 루트를 이용했고 언제 이동을 했고 무엇을 타고 이동했을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서브웨이를 타고 상점까지 가가지고 상점에서 다시 물건을 산 다음에 택시로 집으로 온다라는 것, 집에서 다시 여기서 버스까지 걸어가서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다시 직장 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브웨이를 타고 직장을 간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트랜잭션 데이터 부분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GPS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데 소요되었는지 시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속성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이동 활동 유형과 그리고 이동 궤적도 우리가 파악해 주는 부분을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예측 기법,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가 여기 있네요. 머신러닝 부분 앞서 얘기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반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다음에 지도학습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시간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예측 기법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 그다음에 무빙 에버리지 모형, 이 둘이 결합된 알마 모형, 그다음에 그게 차본이 들어간 아리마 모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 방법론 기법을 가지고 시간적인 패턴 분석과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근데 공간적인 확산을 갖다가 다룰 때
우리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마커버 베이스드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이용이, 도시 확장이 얼마만큼 되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1차분 마커버 모형, 2차분 마커버 모형, 3차분 마커버 모형, N차형 마커버 모형 등등 이 기법에 이용해서 공간적인 확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컴프레션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텍스트 컴프레션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뭐예요? SNS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법,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LZ라는 것은 램펠지브라는 사람의 기법이고 개선된 LZ 그리고 PPM, 파셜 매칭 부분, 그 다음에 샘플 패턴 매칭 부분, 이런 부분들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동 궤적 기반해서 그리고 코어커런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그런 예측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계획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립의 발생가, 그리고 트립의 듀레이션, 기간, 그리고 트립의 속도, 그리고 트립의 인터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궤적 기반에 대한 방법론도 될 수가 있고요. 코어 로케이션은 이 어떤 활동이나 행동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활동의 빈도, 위치의 빈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중대한 입지의 어떤 근접성을 갖다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디그리 센트럴리티, 그 다음에 비트윈 이스 센트럴리티를 해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기법을 이동 궤적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과 도시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도시 속에서 이러한 도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SNS 데이터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연재해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부분도 패턴이나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도시의 자연을 사용하고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의 질이 관광 수요에,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식사하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패턴 분석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도시 지역이 주로 범죄에 취약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물리적 환경 분석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람들의 일상, 하루하루의 통행의 이동 궤적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한 알아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어디서 쇼핑하기를 좋아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오픈 퍼블릭 스페이스를 성공하게 만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빈곤 기반의 어떤 자연 리테일 환경은 어떠냐라는 것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기법, 그리고 어떤 대도시권 지역들이 주로 디프레션, 우울감이죠. 우울감으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가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공중보건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테스트죠. 프로테스트가 어떻게 진전되어지는가, 확산되어지고 이동되어지는가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공원이 또는 그린 스페이스가 더 많이 이용되고 파퓰러한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또는 도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공간적 분리, 세그리게이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세그리게이션을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테크닉 또는 어떤 설계 또는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후드의 그런 어떤 음식, 푸드 공급 환경은 푸드 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요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중요한 테마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이 비만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시계획의 한 분야로서 미국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트위트 오미트라는 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트위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지오로케이션 태그로
해서 우리가 모든 대도시들에 있어 가지고 데이터량, 활동량을 갖다 분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제 보면 트위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트위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 사람들이 주로 위치해 있고 어떤 시간대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 데이터의 궤적이나 활동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SNS를 활용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연구 리서치 분야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왕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어디예요? 중국의 칭다오시티에 대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도시의 사회적 관리 이벤트에 기반해서 온탈로지 기법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소셜 매니지먼트 이벤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 시위든 아니면은 공원이든 트위트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퀄리티 분석을 하고 전처리를 해주는 부분은 이제 노이즈, 이상치들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처리로서 분석을 해서 자연어 분석을 하는 거죠. 온탈러지 부분은 존재론,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검색하도록 돕는 연구 분야 온탈러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이벤트 포지션 그리고 이벤트와 이벤트 간의 타임 그리고 이벤트와 이벤트에서 스페이셜 공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핫스팟 분석을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이동 계정이나 위치들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보여준 그런 어떤 트위트 분석하고 비슷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핫한 분야로서 스마트 도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스마트 도시는 이렇게 보면은 공중보건, 그 다음에 정보, 시민 참여, 공공 참여, 그 다음에 도시 관리와 경제 발전, 에너지 효율성, 교통과 CO2 저감, 배출인데 저감이죠. 어쨌든 보안과 이머전시, 위기 관리 서비스 부분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스마트 도시의 데이터 마이닝으로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을 더욱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 환경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버넌스를 보다 더 스마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를 보다 더 스마트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 이동성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뭐 스마트 이코노미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리티, 상호 연결성을 제고해 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한 피플을 어떻게 만드느냐 교육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인클루시브 포용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포용사회 어떤 누구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해 주는 사회를 만드는 포용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ICT, 통합된 ICT 환경, 그리고 이동성, 모터라이즈드, 난 모터라이즈드 옵션 부분에 대한 난 모터라이즈드라는 것은 모터라이즈 되지 않은 교통수단에 대한 옵션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보행, 대중교통, 이런 보행이나 자전거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 제고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그린 빌딩, 그린 에너지, 그린 어번 플래닝
스마트 거버먼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 도시의 범주에 속하고 이 범주 속의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